다양한 곳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항엽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이고요. 위원님 만나러 갈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어느 쪽에 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여름에도 한번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방송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TV를 이렇게 채널 쓱 돌리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금을 뭐 열심히 골드밥 하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 사도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그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금값이 어느 정도 선이나 되나 요거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시장에서 금값이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어떤가요? 내리는 정도는 엄청 내렸죠. 지난 11월만 하더라도 6.9% 떨어져서요. 월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가장 많이 여태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보세요. 2010년에 이게 1,8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 3,000달러 갔다 얘기하던 것이 쭉 떨어져갖고요. 지금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또 많이 샀던 분들 이거 속상하거든요. 지금 1,050달러, 1,060달러까지 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이렇고 제가 딱 방송 보시면 뭐 기억하실 텐데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방송합니다. 이렇게 쭉 그려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쯤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그리면 안전되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얘기하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될지는. 2005년도부터 여기가 2005년도거든요.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는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진짜 그때 기억이 나요. 더 간다. 뭐 지금 사야 된다. 이래서 이때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금을 2냥 있었거든요. 딱 이때 팔았죠. 역시. 네. 정말. 근데 왜 파냐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이 좀 있다니까요, 제가. 근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하여튼 이게 1,050달러, 60달러.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요. 금액이 정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오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떨어지는 걸까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금은 뭔가 대체되는 거가 있어야 상대적 개념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강해지는 분위기. 그리고 요즘 남인들 보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달러에 대한 수요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수단에서 금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고요. 예전에 보면 금을 왜 사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는데요. 요즘은 인플레 걱정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인플레 물가 인상 우려가 없으니까 금 투자의 매력은 없고 오히려 물건 사갖고 빨리 소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서 금에 대한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금 판매량 제법 된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떨어지니까 지금 사자 뭐 이런 생각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금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 현물 시장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12월에 금 평균 그램이 하루에 18.9kg이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건가 봐요. 이게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고요. 지난 3월에 개장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뭐 두세 배 늘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홈쇼핑에서도 팔 정도고 그리고 뭐 은행에서도 아마 가시면 요즘 금 상품 좀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통장원하는 거, 뭐 신한은행에서 제일 문제였고요. 우리은행도 있고 KB도 있는 거라는데요. 거의 관련된 것도 11월에 금 늘어나는 거가 사상 최대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보자. 그리고 5, 6월에 한참 더 세일했거든요. 홈쇼핑에서도. 그때 한 분도 억울하잖아요. 떨어지니까 에이 더 사자고 물 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긴 사는데 앞으로 그것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 답답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들이. 홈쇼핑을 보면 이거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홈쇼핑은 나름대로 판단하시니까 제가 뭐 얘기할 건 없겠고요. 저는 제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몇몇 기관이라든가 개인의 의견 드리겠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엄청난 큰 유명한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1,0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그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2007년에서 9년 수준. 7년, 9년? 그럼 기억 안 더 나시죠? 떨어진다라는 아까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다시 보시면 700달러, 800달러 수준이거든요. 오펜하이머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괜히 금 사신 분 저를 뭐라 할 게 없어 보이고요. RBC 웰스 매니먼트에서는 금 가격 추가라고 불가피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BNP 파리바는 또 유명한 유럽의 뭐 최고의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2015년 평균이 이제 올해 1,145달러인데요. 2016년은 975달러.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제 의견이나 아무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2017년은 9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가 BNP 파리바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시티그룹 아시죠? 시티그룹은요. 2015년 평균이 1,050달러, 2016년은 1,055달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죠.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요. 1,069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BO의 메릴린치도 보면 이게 더 이렇게만 돼도 좋은데요. 2016년 1분기에 95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반기를 가면 다시 평균적으로 1,250달러 회복하니까 홈쇼핑에 사신 분들이나 지금 사실 분들은 BOA가 맞다 그러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그래서 사시고 싶은 분은 BOA 메릴린치 생각을 들으시면 되죠. 모건 스탠리는 이건 보이기도 좀 민망한데요. 글로벌 경제 악조건이 겹치면 이제 조건이 들어갔어요. 이 조건. 이게 지금보다 좀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전제하였네요. 온스당 800달러 하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죠. 최근에 금값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외국계 금융사들은 어떻게 얘기를 나왔나 이제 정리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전망입니다. 전망이고요.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이 전망들도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일단은 이항영 위원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의견 좀 여쭤도 될까요? 저는 말하기 좀 겁이 나죠. 왜냐하면 홈쇼핑에서 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그럼 일요일 날 제가 직접 봤더니요. 막 사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낮은 인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당 기간이요. 그러면 대체 통화라의 투자 매력은 예전보다 좀 남아질 거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가 팍팍 올라가는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야지 금리 대응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아닐 거라면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금을 사는 거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배분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분명히 좋아 보이고 특히 금이란 건 매력적인 것이 금은 온스당 얼마 하면서 달러 기준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년에 혹시 워낙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어떤 100% 한국 주식만 자산만 갖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의 매력도 분명히 있죠. 다만 그럼요. 금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US 달러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선택이지만 여하튼 원화를 그냥 갖고 계신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분들은 제가 말리지는 않는다. 다만 저보러 금을 사겠냐 그러면 저는 금을 안 사죠. 저라면 달러 자산을 사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 경험 중에 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한 바구니에 넣는 순간 다 깨져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배분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죠. 일단은 관심권에 넣어두고 지켜보되 이제 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투자 방법 여러 가지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걸 직접 사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게 조금 현명해 보입니까? 맞습니다. 금은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모건 스탠리 같이 금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뉴몬 마이닝이라는 캐나다 회사인데 회사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게 금광에 있는 세계 최대 두 번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에 있어서 비상장에서 못 써요. 그래서 뉴몬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가 최고입니다.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종목이에요? 종목이에요? 우리나라 일부 고리아연인가요? 이런 거에 비해서 비할 것도 아닌데 최대 방산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ETF는 GLD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건 GLD. 그래서 이거 두 개 사시면 그러니까 시장에 정말 배팅하시려면 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나는 미국 주식 머리 아프다 싫다 하시는 분들,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충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골드바 있죠. 골드바 홈쇼핑에서 골드바나 아니면 시중에서 살 수 있고 은행에서 사실 수 있거든요. 금은방에도 살 수 있고 골드바가 있고요. 은행에서의 골드뱅킹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증권사에서 전용 HTS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각 세금이라든가 금융 종합소득과세에 해당되는지 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들랑 상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굳이 저는 골드바를 왜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거는 제일 합리적인 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 판단에서 그 중에서 나은 거는 합리적으로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 증권사에서 전용 HTS라는 거가 나을 거다. 도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금 많이 붙는 거 알고 계시죠? 직접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많이 이제 그람수가 낮아졌다라고 해도 상당 부분 좀 많이 사야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증권사 전용 HTS를 이용해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도둑놈을 갖고 와서 물건을 훔쳐가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그 현물로 가지고 있었을 때 리스크가 또 상당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고려하시면서 좀 투자를 한번 꾀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금값에 관한 얘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저희 찾아올게요. 이항영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